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과거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시장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 현재 매매하고 있는 요쪽에 있는 요 종목들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 또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들의 자전거래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팁이 있으니까 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꼭꼭 보세요. 우선 오늘은 보시면은 제 영상 중에서 저 밑에 있는 영상부터 차례차례 한번 봐봅시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설명 부분이고 요거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 오늘은 이제 이지미디어의 세력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요거부터 보고 반성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제가 2년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이랑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때는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거를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할 거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레퍼런스로서 이제 경험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은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타. 일단 영상을 2배속으로 먼저 구간구간 보면서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제 걸 들어보니까 1배속은 느리고 2배속으로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요건 또 참고하시고요. 영상에서 이제 먼저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보면 입니다. 일단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왕 클릭한 김에 끝까지 봐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 분석하는 방법 3분 만에 한 종목 분석 방법이 합리적임을 보여줄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의 눈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 눈으로 이제 세력의 움직임, 행태,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을 이제 알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 영상 예제로 이즈미디어를 사용했는데 때마침 이즈미디어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물론 저는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 영상들을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조만간 이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제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제 그날 메모장 잠깐 올려놨는데, 보시면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이번 초입이고 한가 터짐이 없어서 세력 투입에서 안 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살짝 꺾은 자체가 개인들이 할 수 없고 세력 개입을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돈을 유입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크게 써 땡기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분석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의 CCM이라 하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 주는데, 그 모멘텀은 갤럭시가 잘 팔린다,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 등 플러스 VR 관련 줬으니까 삼성, 애플 스마트폰 관련 이슈, 요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세력이 유입이 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관심점을 놓고 이 유입을 관찰한다. 요 정도 분석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저 당시 때도 저 정도 분석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동일하게 하고 있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딱히 더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더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랑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번, 2번인데 여기 얼마 전에 이렇게 세력의 유입이 확실히 보였죠. 이 정도면 꽤 돈을 썼을 겁니다. 돈을. 그럼 상승세잖아요. 이 상승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돼서 이 세력들이 끌어올려서 이 정도까지 올릴까? 요걸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빵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세력이 개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렇게 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보면 이제 여기 밑에 뉴스를 보면 뜬 날 위주로 보거든요. 뭐 없습니다. 별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때는 또 제가 뉴스를 빠르게 파악하려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뉴스 탭을 사용했는데, 저게 생각보다 모멘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은 이제 차트가 급변할 때 사용하면 요긴 하긴 한데, 저는 단타는 아니라서 지금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네이버랑 구글 검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 네이버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네.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제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테마 이즈미디어,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랑 같은 라인이 더구전자 요렇게 있죠. 그리고 테마 설명 보면 이제 제조사들이 카메라 렌즈가 듀얼, 트리플, 쿼드, 펜타 요 카메라 렌즈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멀티카메라 수요가 증가할수록 카메라 모듈 업체는 공급 확대와 가격 상승 수혜를 받음. 아직 안 받았죠. 그리고 카메라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래서 이즈미디어가 이날 떴네요. 모멘텀 분석 확실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성장할 것이다. 것이다. 성장했다가 아니고 성장할 것이다. 저런 기사는 저도 돈 주면 써줍니다.
이제 대충 보이죠? 저런 할 것이다, 흥행할 것이다라는 뉴스를 뿌리면서 살포시 올린 것은 빼박 세력 개입니다. 게다가 진양 거래량 보면 꽤나 돈도 있으면서 뉴스도 이용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이제 올렸다가 절반 팔고 절반까지 3분의 1 팔고서 3분의 2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 보이죠? 외국인 움직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여튼 보면 이제 또 설명 드린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오늘 드디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결과도 나와 있어서 아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좋은 경험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즈미디어 외국인 보유 비중을 먼저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제 저 당시 때가 아마 이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2년치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이 저때 방송한 날이 이제 요날 언저리였을 겁니다. 보시면은 급등하고 눌릴 때 요 정도 됐겠네요. 요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 요날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면 호재로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 빠지면 악재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닥에는 찐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펀드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조그마한 코스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매수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고 매도하게 되면 급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잡히는 외국인들은 뭘까요? 네, 물론 찐 외국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90%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시총이 작은 코스닥 종목에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하면 국내 사람이 매매하는데 외국인으로 잡히는 계좌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증권사랑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럼 시총이 작은 코스닥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대다수다, 요거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인데, 지금 차트가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랑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개인 보유 비중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HTS에서 이 개인 보유 비중을 또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수량이랑 개인 보유 수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 그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체 뭘 한 걸까요? 네, 썸네일 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래 한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서로 주가를 올려놓고 사가면서 자전거래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왜 자전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매도 세력이 있다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어느 한쪽이 쭉 수량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랑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 팀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 유무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흔적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요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둘 중 한쪽이 세력이라면 아마 한쪽 수량이 계단식으로 착착착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없는데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검은머리 외국인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차트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세력편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걸 보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보유 관련 차트는 지금은 보질 않습니다. 왜냐? 코스닥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코스피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시총이 작은 코스닥 종목에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그리고 방금 내용을 정리하면 시총이 작은 코스닥 종목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세력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걸 아신다고 해서 매매를 할 때 막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으로 실제 쓰는 부분은 코스닥 종목에서는 외국인을 아예 분석을 안 해서 시간을 절약한다. 요거랑 그리고 외국인이 팔더라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시는 게 무조건 낫긴 하고요. 예전 영상을 보니까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을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해드린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딱히 반성할 게 없네요. 오늘은 이제 더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남은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도 꽤 건질 만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